네, 수능 특강 12강 어휘 문제입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어휘 문제 3번이고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자, 첫 문장 뭐라고 나왔냐면 You could think of fluency as a brain attempt. 그러니까 당신들이 think A as B, 그럼 A를 B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플루엔시라고 하는 게 유창성이란 뜻도 있고, 그러니까 잘 원활하게 흘러가는 거를 좀 그런 거를 우리가 다 플루엔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좀 번역하지 않고 그냥 플루엔시라고 그냥 그대로 읽어볼게요. 어떤 플루엔시를 우리가 뭘로 이해할 수 있냐면 and making a fast and intuitive trust judgment. 빠르고 직관적으로 좀 진실을 판단하려고 뇌가 시도하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As opposed to 이거는 자, 사실은 뭐랑 좀 반대되는 거냐 하면 a more deliberate라고 하는 게 이렇게 고의적인 뭐 좀 심사숙고한 거 그런 거니까 보다 좀 더 심사숙고하고 analytical 분석적으로 평가하는 거랑은 좀 반대되는 거. 자,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이 글에서 얘기하는 fluency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뇌가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빠르고 직관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거. 그러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한다? fluency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이 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of course, 물론, 자, the fact that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대요. 어떤 사실은 the brain processes familiar things more fluently. 그러면 뇌가 친숙한 것들을 보다 더 유창하게 잘 처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isn't a bad thing in itself. 그 자체로 나쁜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뭐라 그랬냐면 뇌가 이렇게 빠르고 직관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 친숙한 것들은 조금 더 판단을 잘 한다는 겁니다. 친숙하면 좀 더 fluent하고 빠르고 직관적으로 잘 판단을 내린대. 그게 나쁠 게 없죠. 그러면 in fact, 사실 in all likelihoodly It's probably 자 그러면 거의 틀림없이 likelihood라는 게 거의 틀림없이 이런 뜻이니까 거의 틀림없이 it's probably a useful and adaptive heuristic or rule of thumb 이렇게 표현했는데 좀 어려운 단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근데 굉장히 유용하면서도 적응적이라고 했는데 적응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결국 생존과 경쟁, 더 유리한 걸 우리는 좀 적응적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거 각주에 밑에 나와 있죠. 발견적 문제 해결법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다시 얘기하자면 rule of thumb. 그러면 경험의 법칙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것도 기억을 좀 해 놓으세요. 어쨌든 다 이게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좋다는 거죠. 유용하고 적응성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계속 같은 얘기잖아요. 친숙한 거는 우리가 조금 더 빠르고 직관적으로 판단을 잘 할 수 있는 거는 not bad,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번이 옳다는 거를 판단할 수 있었어요. 자, 쭉 가보면은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자, It would be absolutely exhausting. 그러면은 좀 막 기진맥진하게 하는 거잖아요. exhaust 하면은. 그러면은 for your brain. 당신의 뇌에 있어서는요. 자, 그러면 어떨 경우에 엄청 피곤하다는 거예요? You have to process every bit of information completely anew. 만약에 당신이 모든 정보 하나하나를 완전히 새롭게 다 이걸 처리해야 된다면은 굉장히 좀 피곤하겠죠. 근데 다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친숙한 것들은 빠르고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나마 덜 지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도 가정법인 거죠. 반대되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친숙한 정보, 그거 아닌 것 같은 것들, 완전히 다 정보를 새롭게 처리를 해야 된다면 엄청 피곤한 일일 텐데, 다행히도 우리는 친숙한 정보는 빠르고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exhausting이라고 표현은 잘 썼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you know that. 자, 당신은 알고 있죠. 2 곱하기 2가 4라고 하는 거를 when you read it. 네가 읽을 때 딱 알고 있다는 거죠. This has been repeated to you. 이게 반복됐잖아. Many times. 너무너무 많이 반복됐잖아요. 자, 그래서 you can process it fast and fluently.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주 빠르고 능숙하게 처리를 할 수
있었다는 거. 자, 그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repeated 잘 썼는지 봐야 되는데 잘 쓴 것 같나요? 아까 친숙할수록 더 능숙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반복된 거는 뭐예요? 친숙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능숙하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얘도 잘 썼다고 볼 수 있겠네요. 친숙함을 가장 만드는 빠른 방법 중 하나가 repeat 하는 거죠. 그럼 결국 같은 내용이었다는 거네. 자, 그럼 계속 가봅시다. The real problem is.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가 뭐냐 하면요. 자, 어떤 문제가 좀 존재했냐. Something can be true or false. 사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For many reasons. 여러 가지 이유들. Other than 이외에잖아요. Familiarity라고 했네. 그럼 친숙함 이외의 여러 이유 때문에 100% 이게 맞는 게 아니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말인 건데, 자, 그러면은 친숙하고 반복했다 그래서 100% 맞는 건 아닐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럼 친숙함 이외에 많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다고 했으니까 맞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4번은 맞다는 거죠. 맞는 거죠. 만약에 친숙함이 유일하게 판단의 어떤 근거가 되는 이유라고 하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을 텐데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표현을 했잖아. 그 말의 즉슨 친숙함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했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판단이 틀릴 수 있어. 이렇게 가니까 이상한 거 없죠. 그럼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사례는 뭘까요? 여기서 사례는 우리가 친숙하게 판단을 딱 한 건데 사실은 이게 틀린 판단이었다. 이런 사례가 나오겠죠. If I were to ask you. 자, 그럼 만약에 당신한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How many animals of each kind of. 자, 그러면은 이 몇 마리의 동물들이 이 모세가 다시 각종 몇 마리의 동물을 모세가 데려갔을까? 자기의 방주에 태워서. 자, 우리 성서에 나오는 그 방주 이야기 알아요? 여기에 얘가 몇 마리의 동물을 태워갔을까라고 물어보면은 most of people. 자,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 true. 두 마리 아니에요? Despite the fact. 근데 무슨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 하면 자, 바이블이 성경이니까 얘는 형용사 형태겠네요. 자,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는 모세가 아니었죠. 노아의 방주였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두 마리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왜? 친숙하니까. 자세히 듣지 않고 그냥 빠르고 직관적으로 그냥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this doesn't matter to your brain though. 자, 그러면은 당신의 뇌한테 그런데 문제가 안 돼. 왜? 여러분들의 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지금 just avoiding familiar answers 라고 했어. 자, 그러면 avoiding이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지금 친숙한 답변을 무작정 얘가 피하고 있는 거예요. 피하는 게 아니죠. 얘는 그냥 뭣도 모르고 빠르고 직관적으로 판단하면서 우리한테 지금 친숙한 답변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5번이 틀렸다고 보면 되고 지금 친숙한 답변을 얘가 무조건 예상해서 던진 거니까 어떤 predicting 정도로 들어가 볼까요? 다시 쓸게요. 네, 이렇게 쓰면 되겠다.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fluency라고 하는 거를 능숙함이라고 해석을 해보면 우리 능숙한 거라고 하는 거는 빠르고 직관적인 판단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한 정보일수록 우리는 빠르게 탁탁탁 처리를 한단 말이지.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우리한테는 더 유용하고 적응성 있고 대체로 좋은 거야. 반복된 정보니까 그냥 빠르게 탁탁탁 능숙하게 처리하는 게 우리한테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까지 익숙하고 반복된 거면 우리는 그냥 빠르고 능숙하게 직관적으로 판단하는구나. 여기까지가 이 앞부분의 내용들이었고, 자, 근데 중간에 살짝의 내용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이렇게 그냥 네가 막 딱딱 능숙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해서 꼭 그게 진실은 아니더라. 자, 모세의 방주 이야기를 했죠. 사실은 노아의 방주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덥석 두 마리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버린단 말이야. 왜 그랬는데요? 그 내용 자체가 나한테 너무 친숙한 내용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답을 툭 내놨다고. 그래서 뇌는 이렇게 익숙한 패턴을 그냥 예측하는 식으로 작동을 한다. 주의 깊게 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진실이 아닌 답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내용은 이렇게 정리할게요.